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태극 FM 유튜브와 현내영우 유튜브, MFN 엄마방송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8월 17일 오후 3시를 기하여 여기 애호개역 부근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진행 상황 보고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의 김재용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있는 대법원 수 62호 사건의 원고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6월 우리는 5일 날 소장을 제출을 했고 8월 3일 날 피고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15일 정도 보름에 걸쳐서 이제 피고 측 답변서에 대한 이제 준비 서면을 초안을 마련을 하고 제출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 우리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주어진 시간은 짧고 그래서 이 부정선거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소송의 부정선거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다퉈서 무효로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장을 낼 때는 이제 가장 관심 있게 우리가 이 소송에 무효로 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증언을 해주셨던 그 투표용지 모형의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투표용지가 법에 정해지기는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을 0.5cm 정도 두도록 그 법의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국민들은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이 없는 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했다 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19대 대통령 선거가 투표용지가 사라진 부정선거다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우리 국민들이 목격했다는 그 투표에 사용했다는 용지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제보가 없기 때문에 참 그 용지의 모형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는 참 힘들다 판단을 했는데 거제도에서 그 개표 참관인들이 그 사전 투표용지가 나온 것을 이제 촬영을 하고 또 동영상도 촬영하고 했던 것이 이제 나왔는데 그 속에서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QR 코드라는 이 바코드, QR 코드라는 바코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61호 사건의 소송에 이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사유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바코드가 도대체 뭐냐? 이 QR 코드가 뭐냐? 여기 이제 QR이라는 것은 퀵 레스판스라는 이제 영문 약자인데 바코드가 이제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막대형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이제 근거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럼 바코드가 뭐냐? 바코드라는 것은 일련 번호를 이제 바코드로 표현한 것인데, 자,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련 번호는 투표용지로부터 떼어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떼어내라는 일련 번호를 떼어내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표장에 일련 번호인 이 QR코드가 떼어지지 않은 상태로 개표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보니까 이제 이 일련 번호는 이 선거인이 누구다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정보다 이거죠.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 146조 이제 3항에 보게 되면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바코드는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이 바코드가 투표용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이제 공직선거법 146조 3항에 위반이 됩니다. 자, 일단 이 바코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장을 내면서 선거의 무효를 다투게 됐는데, 8월 3일 날 이제 선관위 측 답변서가 왔습니다. 8월 3일 답변서가 왔는데, 이제 우리 61호 사건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 이 바코드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공직선거법 146조 3항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공직선거법 167조 1항에 보게 되면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투표용지에 붙은 일련 번호, 바코드를 떼어내지 않으면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공직선거법 167조 1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투표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공직선거법 167조 1항이 위반이 명백하게 되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헌법 67조 1항을 계속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헌법 67조 1항에는 대통령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밀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그 비밀 투표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선거인을 알 수 있는 표시가 투표용지에 붙은 채로 이게 개표장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거제도에서 개표장에서 찍은 투표용지입니다. 이렇게 일련 번호가, 바코드가 이제 개표장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헌법 위헌, 헌법도 위반했고 공직선거법도 위반해서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전혀 모른다는 거죠. 아예 이거를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중대한 이렇게 위헌과 위법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중대한 사실을 왜 우리 언론들은, 우리 방송들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 이거 엄청난 이거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8월 3일 날 우리가 이제 피고 측에 답변서를 받아 보니 답변이 왔습니다. 자, 이게 위헌이다. 우리 선거인을 알 수 있는 표시가 투표용지에 붙어갖고 개표장까지 갔으니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이제 피고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냐? 왜 일련 번호를 떼지 않았느냐? 자, 일련 번호를 떼지 않은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일련 번호를 떼지 않은 건 어떤 위반이냐? 공직선거법 151조, 151조죠. 157조 2항. 공직선거법 157조 2항에 보게 되면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라 이렇게 아주 딱 선거법 157조 0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번에 바코드를 떼지 않은 것은 바로 뭐다? 일련 번호를 떼지 않은 거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련 번호를 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에서 일련 번호를, 사전투표에서는 일련 번호를 바코드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바코드인 일련 번호는 어떻게 된다? 떼어져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일련 번호를 안 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헌 위법이 됐는데, 그러면 공직선거법 떼라는, 일련 번호를 떼라는 것도 위반했으니까 157조 2항, 공직선거법 157조 2항도 위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67조 1항도 위반했습니다. 또 선거인을 알 수 있는 추정하는 그런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146조 3항도 위반했습니다. 벌써 공직선거법을 몇 개나 위반했습니까? 이렇게 위반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보니까, 자, 교부시 절취를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선관위 피고 측 답변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일련 번호지를 절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감축하여 투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제 이 답변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한숨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사전투표는 이틀에 했습니다. 5월 4일과 5월 5일 양일간의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이게 가보면은 투표장이 한산해가지고 선거인 한 명 오면은 그냥 빤히 쳐다볼 정도로 할 일이 없어서 한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부족이다, 인력 부족이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전투표에는 1100만, 1107만 2310명이 투표했다 이렇게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날은 그 몇 명이 했냐?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했어요. 단 하루에. 이틀에 걸쳐서 1100만, 한 550만 할 때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서 1년 번호를 안 뗐고 하루에 5월 9일 날 3천만 명 이상을 처리해야 될 때는 1년 번호를 다 뗐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변명입니까 이게? 이런 변명을 하는 지금 답변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도 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밀투표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구차한 이유로 위반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걸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 QR코드에 기재된 1년 번호를 안 뗀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뗐냐? 요 QR코드는 이렇게 새카만 네모난 모양이니까 이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를 뗄 필요가 없었다. 충분히 이거는 비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통합선거인 명부에도 기록이 되지 않는다. 해서 1년 번호로 특정 선거인을 찾는 게 시스템상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요 이제 핵심입니다. 이 답변서의 이제 핵심인데 오늘 요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자, QR코드에 기재된 1년 번호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 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여기 이제 용지를 제가 놓고 여기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나온 번호냐 하면요. 요 QR코드를 스마트폰에다가 QR코드 리더기라는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거 바로 확인됩니다. 이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용지는요. 우리 개표 참관인들이 얼마든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된 그 동영상이 이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사진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읽기만 하면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1년 번호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비밀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 이거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나 맘만 먹으면 다 확인한다는 거죠. 제가 그럼 시범을 한번 더 보일게요. 이게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QR코드 리더기라는 걸 앱으로 다운받습니다. 딱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QR코드를 갖다 이렇게 대놓고 읽어버리면 읽게 되면 바로 이게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먹으면 읽을 수 있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비밀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61호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게 위헌이다. 비밀 침해됐으니까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하니까 이제 뭐라고 나왔냐. 이 QR코드로서 선거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 자, 이게 만약에 이 1년 번호로 용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제일 앞에 2017-0509라는 게 이제 이 아마도 대선 선거명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 9일 날 실행이 됐으니까 이 대통령 선거명을 2017-0509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번호는 이제 선거구명, 또 선거관리위원회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용지의 고유번호인 1년 번호예요. 이렇게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있죠. 선거명에다가 선거구명에다가 또 선거관리위원회명까지 나왔으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몇 번 용지
자, 이거 용지 발행할 때 뭐 어떻게 하냐?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곳에서 확인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통합선거인 명부 이렇게 하니까 뭔지 잘 모르시죠?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종이 장부가 아니고 전산상에 나와 있는 명부입니다. 전산 명부. 전산 탁 중앙 서버에서 화면 불러 올려서 거기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확인했다. 아, 이 사람은 서울 사는 사람인데 이번에 부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다라고 그 명부에서 확인하고 용지를 발급해 준 거거든요. 그 용지 발급이라는 건 증명을 뭘로 합니까? QR코드로 하는 거예요. 이 QR코드는 원래 서울 사는 홍길동인데 부산에 와서 투표를 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 일련 번호지는 누구한테 발급됐는지 아는 거지요. 근데 이 지금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 피고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통합선거인 명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여우 편에다 호랑이 만난 격으로 간다. 아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이라고 하니까 그거 피하려고 아예 이제 1100만 명, 1107만 2310명이 이게 통합 선거인 명부에 기록이 안 남는다고 주장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100만 명 그 사람들의 그 투표 내용이, 투표 선거 그 현황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전투표라는 거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전산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가 어디 가서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거 지금 1100만의 족보가 없는 거예요. 투표용지가요. 이게 바로 뭡니까? 부정선거에 아주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정확합니다. 어떻게 이런 선거 관리를 해놓고는 대통령 선거를 했다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지금 이번에 이 답변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준비 서면을 내면서 이 내용들을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없어진 용지가 이제 그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 없는 용지 이것만 찾으면 이제 우리가 이거 소송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용지는 완벽하게 없앴다면 이제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번에 그 투표 용지가 아니라 개표장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해서 선관위가 자신 있다고 내놓은 그 용지 속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첫째 뭡니까? 일련 번호를 떼라 했는데 안 뗐습니다. 그 위반이죠. 맞습니다.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말라 했는데 했죠. 이거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네. 그 다음에 비밀 투표해라 했는데 비밀 투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거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얘네가 지금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요. 또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선거법 제가 이제 또 위반사항 하나 더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기 지금 투표관리관 도장 찍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도장 찍은 게 아니에요. 인쇄를 했어요. 인쇄. 자, 법은 분명히 뭐라고 돼 있습니까?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으라고 돼 있습니다. 도장 찍으라는 걸 왜 인쇄를 합니까, 이거? 뻔뻔스럽게. 맞아요. 나왔는데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국민 여러분, 왜 투표관리관이 왜 도장 찍으러 할까요? 한 선거구에 가면 투표관리관 한 70명씩 임명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70명씩 그 돈 주고 그 투표관리관 임명해가지고 왜 도장 찍으러 갑니까? 그 선거인한테 주면서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진짜 투표용지다라고 증명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인쇄돼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이게 이 투표관리관이 확인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개표장에 나왔는데 보면 투표관리관이 확인하고 준 건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다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법에서 도장 찍으라고 되는 걸 도장을 안 찍습니까? 도장 찍으려면 도장 찍어야죠. 법대로 해야죠. 근데 법대로 안 하고서는 인쇄해가지고 내보냈어요. 이 인쇄된 이 투표용지는 가짜 용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당연히 가짜죠, 그거.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우리가 더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 투표관리관 되면 이게 거제도인데 이루면 사전투표소 해놓고 투표관리관인 이렇게만 했어요. 누군지 투표관리관 자기 도장 찍어서 자기 이름 넣어서 도장 찍어야 책임지지. 어떻게 그래 막연한 도장을 찍습니까? 그것도 찍은 게 아니라 인쇄.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부정투표 하려고 부정투표. 가짜 투표용지 집어넣으려고 이 짓 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계획적인 부정투표. 예,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든다는 거죠. 왜 법대로 안 하냐 이거예요. 법은 부정투표, 부정선거를 방지할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는데 요번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규정들을 안 지켰어요. 자, 이거 제가 문제 삼았습니다. 왜 도장 찍게 되는 거 도장 안 찍냐고 우리 방송 내보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번에 서증을 하나 보내왔는데 자, 법에는 도장 찍게 돼 있는데 지네가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규칙 제84조 3항에다가 도장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가름이라는 건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지네가 규칙을 만들었어요. 국민 여러분, 헌법 있고 법 있고 시행령 있고 규칙 있는 거 아시죠? 네. 규칙은 누가 만드냐? 장관급 이하가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에 여기 피고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법에서 도장 찍게 하는 거를 왜 지가 자기 마음대로 피고가 자기 마음대로 왜 인쇄하도록 만들어요? 왜 부정투표가 가능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거 잘못됐죠? 맞습니다. 위법입니다. 도둑 넘어 새끼들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이 피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거 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뭡니까 이제 투표 문제. 그래서 요번에 이제 QR코드 문제 이거 지금 심각하고요. 그래서 통합선거 명부에 기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특정 선거인을 우리가 이제 얘네는 찾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가 기록이 안 난다면 아예 1,100만을 기록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다. 이거는 완벽하게 그러면 자 보십시오. 투표용지 나눠준 용지가 가짜일 수 있는데 이게 족보도 없는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록도 없다. 전산 관리도 안 된다. 이거 사전 투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문제 심각한 거. 이게 이제 만약에요. 지금 전자개표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전자개표로 이제 투표용지 분류하는 겁니다. 이거 분류할 때 이거 여기다가 지금 QR코드 읽을 수 있는 리더기만 달아버리면 이 사전 바코드가 이 분류기 통과할 때 리더기 달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유번호, 투표용지 고유번호 이 선거인은 누구에게 투표했다. 기호 1번에게 했다, 2번에게 했다 싹 분류가 된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다. 그렇죠. 그렇게 되네. 이거 요번에 우리 국민들 사전투표 1,100만 명 외에는 이거 QR코드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만약에 전면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면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 투표 성향,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공개 투표가. 요번에 이거 우리가 무효 소송에서 이거 다투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다,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개돼지로 생각하는 거죠. 예. 더구나 이게 부정선거로 이렇게 만약에 가는 거를 요번에 이제 이거 우리는 이제 뭘 추정하냐. 이렇게 부정투표라도 알 수 없는 통합선거면 기록도 안 남는 이런 관리를 했다면 요번에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그 없어진 용지 있잖아요. 네. 그 용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용지가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바뀐 것이 가능하다. 지금 바뀌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완벽한 부정선거, 완전히 통 바꿔치기 부정선거가 될 수 있는데 이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번 소송에 이거 문제 삼지 않았으면 국민들은 이런 부정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우리는 이 바코드, QR코드의 일련 번호 문제를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 소송이 아무리 가치가 없다고 해도 이 문제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도 이 소송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이제 준비 서면을 하면서 뭐 한 25페이지 정도의 준비 서면을 준비를 했는데 내용은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한 가지 이제 더 추가를 드리자면, 자, 이 지금 피고가 이제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비장의 무기가 뭐냐? 이제 선거무효의 일반적 법리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자가 이제 당선 무효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또 국민들이 이거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하는데, 그때 이제 2002년도 판결 나온 게 뭐냐 하면요. 다소의 뭐 위법 사항이 있어도 당선에 영향을 주는 정도, 그래서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다. 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면 뭐 조금 뭐 위법 사항이 있어도 당선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넘어가자. 요런 취지의 아마도 이게 판례 같은데, 요 판례를 들이대면서 이번에도 공직선거법에 다소의 위법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을 이제 보내왔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뭐 이번에 19대에서 이 부정선거 내용을 이제 파악했지만, 이렇게 많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런 선거를 뭐 당선에 영향을 주네 안 주네, 표차가 몇 차가 났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게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선거 무효의 일반적 법리, 이거 제가 봐서는 이번 소송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거 피고 새끼가 이 또라이 새끼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이번에 우리는 지금 이게 선거에 뭐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번에 공직선거법의 위반 내용들은 정말 선거에 현저한 영향을 주고요. 이렇게 법을 지키잖아. 도장 찍으라는 거 찍지 않고, 1년 벌어라는 거 띄라는 거 안 띄고, 이러므로 인해서 완전히 그 사라진 용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통합선거인 명부, 전산명부에 남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현저히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다가 아니라 현저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증거 확인 신청들 더 들어가면 또 이제 더 위법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준비 서면 내고 한 번 더 추가적인 그 위법 사항들이 나오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투표 용지가 개표를 하면은 투표 용지가 길다 않지 않습니까? 길다란데 그게 통상 투표함에 집어넣을 때는 다 접습니다. 그죠? 긴 걸 그냥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지요. 그런데 개표를 했을 때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든 돌아다니는 그걸 보면은 투표함에 그냥 다 피어진 용지가 겹겹이 이렇게 예. 두껍게 해가지고 뭉태기로 나오는 게 전부 문재인 후보가 찍힌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그게 바로 그 부정선거에 교체된 투표용지 아니겠습니까? 사전선거에는 없어진 용지가 대신 그걸로 대치돼가지고 한꺼번에 접지도 않고 그냥 한꺼번에 문태기로 집어넣었다는 그런 결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충분히 그렇게 바꿔치기 된 가짜 용지가 접지도 않고 뭉태기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우리 심증을 갖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 다른 현격하게 위법한 내용을 주장하다 보니까 조금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것도 관심 있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 예, 저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의 김재용 회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총체적인 부정선거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정선거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열거를 해보니까 한 7, 8가지가 됩니다. 총체적 부정선거인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저 회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유튜브 생방송을 보시면서 시청자께서 지금 이번에 중앙선관위에서 온 답변 내용, 그 내용 일체를 인터넷에 올려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예, 그거를 좀 이따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경기 하남의 박희정 여사도 광화문의 동아면서점 앞에서 지난번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이분이 이제 참관으로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박희정 여사의 하는 얘기가 왜 이번에 선거용지가 그 투표용지가 두 가지냐 중앙선관위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지나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월 4일, 5월 5일 한 이 투표용지가 무효가 됐다는 것에 분개를 해가지고 이분이 나오셔서 양심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 김재용 회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번에 중앙선관위에 네 단체만 이렇게 그 선거 무효 소송을 하셨는데 각계각층의 제 단체 단체장들과 충분히 한번 협의하셔서 이거를 대국민들에게 한번 알려서 모든 국민들이 이거를 발벗고 나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팩트를 알고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 단체와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실 것이며 그리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게 이제 개표장에서의 그 동영상들, 증거 사진들을 이제 접하실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또 공직선거법을 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비교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아주 쉽게 그 개표장에 나와 있는 사전투표 용지가 법에 위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힌트만 드린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한번 법조문들을 살펴보시고 그 법조문에 맞게 했는지, 예, 그 어떻게 법조문에 맞지 않는 선거 관리가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답변서의 내용을 공개하라. 이거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법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 누구나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예, 기회가 되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질문. 네, 네. 없습니다. 우리 김감독님 질문. 여기 질문했는데. 네, 하십시오. 예. 네. 저는요 아까 여기 회장님께서 저기 밑에 도장 찍는 게 인쇄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갖다가 그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그걸 그렇게 고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우리가 그 투표함이 원래는 저 투표 보존이 2년인가 3년인가 됐는데 그게 갑자기 1월 달에 바뀌어져 가지고 한 달간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했나요?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예. 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아니, 이거는 국회에서. 개정 권한이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규칙은 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있는 것으로 예. 보셔야 됩니다. 네. 거기 저기 선거관리위원장이 규칙을 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걸 언제 이렇게 고쳤다는 얘기죠? 이제 지금 도장 찍게 되어 있는 것을 인쇄하도록 한 것은 예. 개정 일자는 얘네들이 지금 공개를 한 것이 예. 날짜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날짜 안 예, 공개했어요? 너무 일단 공개하지 않고 그 조항이 어디 있느냐? 예. 예. 그 규칙 제 84조 3항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얘네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럼 이게 유효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다투게 되냐면요. 예. 법에 위반하거나 법에 위반한 명령이나 규칙은 예. 이제 이 대법원에서 예. 심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위법하면 이제 개정하라. 그러나 이제 이것이 만약에 소송이 안 들어갔으면 무효 소송이 안 들어갔으면 나중에 이제 그거 뭡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얘네가 지금 소송에서 이제 우리 재판부에다가 변명할 목적으로 이렇게 긴급하게 규칙을 개정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예. 안 나와 그리고 있잖아요. 예, 이걸 근거로 우리는 자기네는 이번에 선거관리를 해서 도장 찍게 되는 거 인쇄했다라고 변명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반된 규칙은 이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예. 아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그 원고용 투표지하고 편지지형 투표용지가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투표용지를 두 종류를 현재 그 기표소에서 사진을 찍은 그 내용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안 그러면은 지난번에 어느 분 얘기를 들으니까 한 두세 카트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종민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는 예.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또 그런 연락처도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갖고 계시더라도 우리한테 제보를 못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인증샷을 많이들 찍으셨더라고요. 예. 요번에 보면 이제 기표소가 뒤에 가림막이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예. 우리가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는요 147조 6항에 보면 기표소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예. 왜 누군가 들여다보게 하느냐 이거죠. 그럼 이것도 뭡니까? 147조 6항 위반된 그런 설비를 요번에 피고가 한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예. 그렇게 위반하면서까지 이제 기표소를 설치한 것은 이렇게 아마도 뭔가 사진 증거를 찍지 못하도록 할 요량이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정상적인 용지를 찍었다 해갖고 저한테 전화로 제보하셨던 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분명히 그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이 없는 용지 찍으신 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 좀 제보 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를 한 거를 저는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침에 저는 거회동에 살고 있습니다. 송파구 거회동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가 선거하러 갔는데 송파 공고에서 투표한 사람들은 다 불량 투표를 줬고 거원 초등학교 거기서 투표한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줬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불량 투표를 줬을 때 송파 공고에 있는 함을 제가 생각할 때는 투표용 개표장이 안 나왔으니까 그거가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 국민을 속였다. 그런 거가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고에 들어왔고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는 거고 민주화 세력 그는 사람들이 민주화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을 저지른 게 참 납득이 안 가고 참 엄청난 분노와 그런 거가 지금 저기게 됐기 때문에 제가 목숨을 걸고 이 부정선거를 한 거를 제가 부정선거를 한 거를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예. 말이 제가 5월 4일 날 마포구 아현동 소재 거기 사전 투표소에서 5월 4일 날 아침 8시경에 투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전에 다녀가신 분들 사람은 몇 명 없었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5년 전, 6년 전에 뇌경색하고 그 이듬해 중풍이 와가지고 오른쪽에 한 25% 감각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받고 그 당시에는 그냥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장을 찍으려고 투표에 들어가 도장을 찍으려는데 오른손으로 찍어야 되는데 손이 흔들리니까 그걸 내가 못 찍고 왜냐 이 공백이 있었으면 그냥 찍는데 공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왼손으로 찍고 또 혹시나 위에는 문재인이고 3번은 안철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걸로 잘못 나가서 무효가 될까봐 나는 우익을 찍어주기 위해서 중간을 찍기 위해서 한참 손을 잡고 한참 고생을 해서
이 기표를 한 거를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왜냐? 내가 오른쪽 마비가 와서 이쪽으로 못했기 때문에 잘못 찍을까봐 해서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는 투표 용지를 마포구 아현동 소재 그 사전 투표소에서 찍은 거를 저는 정확하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저는 저기 파주시 적성면에 살고 있는데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 여백이 없어요. 아주 좁아. 2번을 찍었어요. 이거 잠때 반뿐이 안 찍혔길래 다시 또 찍어봤어요. 하도 좁아갖고 또 기표소 자체가 뭐 이제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알죠. 저기 저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방을 남들이 못 보게끔 가려 있는데 한쪽에만 천 조각 갖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랬어요. 이래고 둘러보고서는 이런 투표소가 다 있나? 그런 기억이 생생해요. 나와서 아니 무슨 투표소가 이런 게 다 있어? 난 처음 봤네. 그 선거관리 의원으로 앉아있는 분이 아는 분이었어요. 동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모르겠어.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렇죠. 그 당시는. 예, 뭐가 뭘 모르니까. 예. 투표용지가 또 그 봉투에 예. 사전 투표니까는 제가 예. 분당이니까는 사전 투표에 봉투가 좀 켰는데도 그 투표용지가 다 들어가지를 않아서 다시 빼가지고 왜냐면 3번이 혹시 퍼질까봐 조금만 접어가지고 한 3분의 1만 접어가지고 내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나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멀쩡하게 봉투에서 나오는 거 뭐 절대 봉투에 이 투표용지가 전에 다 안 들어갑니다. 제가 그건 확실합니다. 다 들어가지 않고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뭐 접긴 접어야 돼요. 반을 접든지 3분의 1 접든지 할 겁니다. 근데 나온 거를 보니까는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는 안 접힌 게 뭉태기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나도 여기 그 고발 원고로다가 참관을 하게 된 겁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뭐 어정쩡하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생생한데 뭐 지금도 네. 이상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투표용지에 대해서 집단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집단 착시 현상이 일으킬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 용지에 보면 이 후보자 칸 사이의 여백이라는 게 0.5cm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용지의 총 길이는 28.5cm. 요거는 이제 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저는 이 용지를 반을 접어서 이제 투표용지에 넣었습니다. 반을 접었을 때 투표용지의 크기가 자 만약에 이게 기표하는 공간이 높이가 1cm입니다. 1cm. 그리고 이 옆으로 가로의 길이가 10cm입니다. 10cm. 자, 10cm고 그러면 이게 15명이니까 총 15cm가 나오죠. 그리고 위아래가 각각 3cm. 그러면 아마도 그 후보자 칸 사이 여백 없는 용지는 제가 추정하기에 21cm. 자, 제가 반을 접었을 때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웠다. 만약에 28.5cm를 반을 접게 되면 한쪽은 10cm, 한쪽은 14.25cm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되죠. 그런데 딱 저는 그때 어떤 것까지 가냐면 반을 접었을 때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 네, 아주 정사각형이 아닌데 정사각형에 가깝다의 정도의 크기를 기억할 정도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집단 착시 현상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예. 저는 그 당시 별거 다 봤습니다. 인쇄 상태 보고, 네, 왜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었나? 용지 색깔 보고 다 봤습니다. 예, 그거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투표함 열어보면 또 확인할 게 또 있습니다.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원고. 저는 인천에서 동원동에서 저기 아들하고 경로당에서 사전투표 한 오후 3시에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 선거 용기보다 좀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이번에는 18대 대통령 선거하는 용기와 지금 19대 용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여백 있는 거를 찍고 나는 여백 없는 거를 찍었어요. 같이 갔는데요. 예. 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투표 용지를 받기 전에요. 내가 그딱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 그게 선관위에 그것도 선관위원회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중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둘이 왔어요. 여자 남자. 하루 일당을 받았다더라. 일당으로 온대요 그날은.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때 하는 말이 그 자리에서 누가 대통령 돼도 이거는 탄핵이다. 부정이라는 거를 알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후에가 선관위에다 문서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답변이 오기는 여백이 없는 거는 가짜고 여백이 있는 거는 맞다고 용지가 하나뿐이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네, 그건 전화를 해도 꼭 그 얘기를. 자, 마지막 제가 좀 정리를 한 번 더 드리면 이제 우리가 답변서를 받고 또 이제 준비 서면을 하면서 쟁점이 되는 내용은 QR코드에 의해서 비밀 투표가 침해됐다.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지금 피고 측 답변서에서 역추적이 불가능하다. 기록이 남지 않는다. 전산상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거 QR코드에 의한 그 고유번호로 인해서 선거인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추적이 가능하다 하면 위헌이 되고요. 또 만약에 추적할 수 없다. 전산상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1100만 그 사전투표 우리 국민들 투표 관리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부정투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고 측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지금 부정선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좀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1100만 표가 사라진 거는 분명합니다. 사라져도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한 것과 다른 바 없다.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왔습니다. 1100만 표에 대해서는. 근데 회장님은 지금 이걸 조목조목 밝히셨잖아요. 지금 한 7가지 정도의 8가지. 예, 8가지예요. 8가지 정도를 밝히셨는데 이거를 우리 이 저기 애국 국민들이 정말 뭐 태극기 들고 나가면서 막 이것저것 외치잖아요. 답답한 게 그 맹목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 왜 선거의 이 부정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는지 관심을 안 둬요. 왜냐 그럼 물으면은 뭐 그거 되겠어?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아니 저는요 저 여백 있는 데다가 찍었어요. 만일 여백 없는 데다 찍었다면은 난 정말 더 분개스럽죠. 그리고 여백을 있는 사람은 여기 참가를 안 하는 줄 알아요. 왜 이 정신 상태가 여백에 찍었던 여백 없는 거 찍었던 우리 주권을 이건 완전히 잃어버린 거고 정권이 뒤집어진 사건인데 기껏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라. 내년에 지자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꼭 우리가 뭐 거기서는 이겨야 된다. 다 차지해야 된다는 주의인데 그건 선거가 아닙니까? 그 선거를 위해서도 지금 이 선거는 굉장히 이슈화 시켜야 돼요. 그 이제부터는 예. 태극기 애국민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부정 선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슈화를 해서 그럼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태극기를 흔들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정권을 탄탄한 문재인 강도들을 우리가 척결하는 그런 부정 선거를 우리가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운동을 이슈화해야 되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요. 여백 있는 데다 했느냐, 여백 없는 데다가 했느냐, 요거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요. 단순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8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네, 다 이걸 걸려요. 모르고 있다는 거.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자꾸 지금 국민들한테 선전하고 알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중간 보고가 의미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 요번에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이번 소송이 하나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에 큰 영향이 있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선거제도 공정하게 유지하려면 이번에 우리 저기 19대 대통령 선거의 부정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좀. 예,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의 김재용 회장님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피고가 돼가지고 지난 8월 3일 중앙선관위에서 온 답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진행 상황 중간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FN 엄마방송 그리고 현내 영우 유튜브 생방송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이 보고 내용을 전 국민에게 그리고 해외 동포에게 유튜브 생방송으로 실황 중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 생방송을 해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문에서 떠들 게 아니고 청와대 가서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소리 잘 들어갔어요? 이게 자꾸 청와대 가서 밀려가지고 떠들어야 돼. 전화기 꺼버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건영우 영우 현대방송, 그다음에 태국 FM 생방송, 또 우리 호루라기 엄마 주옥순 대표 방송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다음 또 보내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인쇄해가지고 내보냈어요. 이 인쇄된 이 투표용지는 가짜 용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당연히 가짜죠 그거.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우리가 더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 투표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이제 거제도인데 이루면 사전 투표소 해놓고 투표 관리관인 이렇게만 했어요. 누군지 투표 관리관 자기 도장 찍어서 자기 이름 넣어서 도장 찍어야 책임제지. 어떻게 그래 막연한 도장을 찍습니까? 그것도 찍은 게 아니라 인쇄.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부정투표 하려고 부정투표. 가짜 투표용지 집어넣으려고 이 짓 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획적인 부정투표. 예,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든다는 거죠. 왜 법대로 안 하냐 이거예요. 법은 부정투표, 부정선거를 방지할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는데 요번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규정들을 안 지켰어요. 자, 이거 제가 문제 삼았습니다. 왜 도장 찍게 되는 거 도장 안 찍냐고 우리 방송 내보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번에 서증을 하나 보내왔는데, 자, 법에는 도장 찍게 돼 있는데 지네가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규칙 제84조 3항에다가 도장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가름이라는 건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지네가 규칙을 만들었어요. 국민 여러분, 헌법 있고 법 있고 시행령 있고 규칙 있는 거 아시죠? 네. 규칙은 누가 만드냐? 장관급 이하가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에 여기 피고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법에서 도장 찍게 하는 거를 왜 지가 자기 마음대로 피고가 자기 마음대로 왜 인쇄하도록 만들어요? 왜 부정투표가 가능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거 잘못됐죠? 맞습니다. 위법입니다. 도둑놈의 새끼들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이 피고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거 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뭡니까 이제 투표 문제. 그래서 요번에 이제 QR코드 문제 이거 지금 심각하고요. 그래서 통합선거 명부에 기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특정 선거인을 우리가 이제 얘네는 찾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가 기록이 안 난다면 아예 1,100만을 기록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다. 이거는 완벽하게 그러면 자 보십시오. 투표용지 나눠준 용지가 가짜일 수 있는데 이게 족보도 없는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록도 없다. 전산 관리도 안 된다. 이거 사전 투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심각한 거. 이게 이제 만약에요. 지금 전자개표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전자개표로 이제 투표용지 분류하는 겁니다. 이거 분류할 때 이거 여기다가 지금
QR코드 읽을 수 있는 리더기만 달아버리면 이 사전 바코드가 이 분류기 통과할 때 리더기 달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유번호, 투표용지 고유번호 이 선거인은 누구에게 투표했다. 기호 1번에게 했다, 2번에게 했다 싹 분류가 된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다. 그렇죠. 이거 요번에 우리 국민들 사전투표 1,100만 명 외에는 이거 QR코드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만약에 전면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면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 투표 성향,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공개 투표가. 요번에 이거 우리가 소송에서, 무효 소송에서 이거 다투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다,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대대지로 생각하는 거죠. 예. 더구나 이게 부정선거로 이렇게 만약에 가는 거를 요번에 이제 이거 우리는 이제 뭘 추정하냐. 이렇게 부정투표라도 알 수 없는 통합선거면 기록도 안 남는 이런 관리를 했다면 요번에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그 없어진 용지 있잖아요. 네. 그 용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관리가 안 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용지가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바뀐 것이 가능하다. 지금 바뀌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완벽한 부정선거, 완전히 통 바꿔치기 부정선거가 될 수 있는데 이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번 소송에 이거 문제 삼지 않았으면 국민들은 이런 부정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우리는 이 바코드, QR코드의 일련 번호 문제를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 소송이 아무리 가치가 없다고 해도 이 문제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도 이 소송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이제 준비 서면을 하면서 뭐 한 25페이지 정도의 준비 서면을 준비를 했는데 내용은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한 가지 이제 더 추가를 드리자면, 자, 이 지금 피고가 이제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비장의 무기가 뭐냐? 이제 선거 무효의 일반적 법리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자가 이제 당선 무효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또 국민들이 이거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하는데, 그때 이제 2002년도 판결 나온 게 뭐냐 하면요. 다소의 뭐 위법 사항이 있어도 당선에 영향을 주는 정도, 그래서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다. 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면 뭐 조금 뭐 위법 사항이 있어도 당선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넘어가자. 요런 취지의 아마도 이게 판례 같은데, 요 판례를 들이대면서 이번에도 공직선거법에 다소의 위법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을 이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태극 FM 유튜브와 현내영우 유튜브, MFN 엄마방송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8월 17일 오후 3시를 기하여 여기 애호개역 부근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진행 상황 보고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의 김재용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있는 대법원 수 61호 사건의 원고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6월 우리는 5일 날 소장을 제출을 했고, 8월 3일 날 피고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15일 정도, 보름에 걸쳐서 이제 피고 측 답변서에 대한 이제 준비 서면을 이제 초안을 마련을 하고 제출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 우리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주어지는 시간은 짧고, 그래서 이 부정선거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소송의 부정선거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다퉈서 무효로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장을 낼 때는 이제 가장 관심 있게 우리가 이 소송에 무효로 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증언을 해주셨던 그 투표용지 모형의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투표용지가 법에 정해지기는 후보자 칸 사이의 여백을 0.5cm 정도 두도록 그 법의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국민들은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이 없는 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했다 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19대 대통령 선거가 투표용지가 사라진 부정선거다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우리 국민들이 목격했다는 그 투표에 사용했다는 용지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제보가 없기 때문에 참 그 용지의 모형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는 참 힘들다 판단을 했는데, 거제도에서 그 개표 참관인들이 그 사전 투표용지가 나온 것을 이제 촬영을 하고 또 동영상도 촬영하고 했던 것이 이제 나왔는데, 그 속에서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QR 코드라는 이 바코드, QR 코드라는 바코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우리 61호 사건의 소송에 이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사유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바코드가 도대체 뭐냐? 이 QR 코드가 뭐냐? 여기 이제 QR이라는 것은 퀵 레스판스라는 이제 영문 약자인데, 바코드가 이제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막대형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이제 근거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럼 바코드가 뭐냐? 바코드라는 것은 일련 번호를 이제 바코드로 표현한 것인데, 자,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련 번호는 투표용지로부터 떼어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떼어내라는 일련 번호를 떼어내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표장에 일련 번호인 이 QR코드가 떼어지지 않은 상태로 개표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보니까 이제 이 일련 번호는 이 선거인이 누구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정보다 이거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146조 이제 3항에 보게 되면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바코드는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이 바코드가 투표용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이제 공직선거법 146조 3항에 위반이 됩니다. 자, 일단 이 바코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장을 내면서 선거의 무효를 다투게 됐는데, 8월 3일 날 이제 선관위 측 답변서가 왔습니다. 8월 3일 답변서가 왔는데, 이제 우리 61호 사건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 이 바코드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공직선거법 146조 3항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공직선거법 167조 1항에 보게 되면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투표용지에 붙은 일련 번호, 바코드를 떼어내지 않으면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공직선거법 167조 1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투표 보장이 안 되는 동영상이 이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사진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읽기만 하면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예.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일련 번호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비밀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 이거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누구나 맘만 먹으면 다 확인한다는 거죠. 제가 시범을 한번 더 보일게요. 이게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QR코드 리더기라는 걸 앱으로 다운 받습니다. 딱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QR코드를 갖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예, 읽게 되면 바로 이게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먹으면 읽을 수 있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비밀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61호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게 위헌이다. 비밀 침해됐으니까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하니까 이제 뭐라고 나왔냐. 이 QR코드로서 선거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 자, 이게 만약에 이 일련 번호로 용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제일 앞에 2017-0509라는 게 이제 이 아마도 대선 선거명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 9일 날 실행이 됐으니까 이 대통령 선거명을 2017-0509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번호는 이제 선거구명, 또 선거관리위원회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용지의 고유 번호인 일련 번호예요. 이렇게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있죠. 네, 선거명에다가 선거구명에다가 또 선거관리위원회명까지 나왔으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몇 번 용지. 자, 이거 용지 발행할 때 뭐 어떻게 하냐.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곳에서 확인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통합선거인 명부 이렇게 하니까 뭔지 잘 모르시죠?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종이 장부가 아니고 전산상에 나와 있는 명부입니다. 전산 명부. 전산 탁 중앙 서버에서 화면 불러 올려서 거기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확인했다. 아, 이 사람은 서울 사는 사람인데 이번에 부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다라고 그 명부에서 확인하고 용지를 발급해 준 거거든요. 그 용지 발급이라는 건 증명을 뭘로 합니까? QR코드로 하는 거예요. 이 QR코드는 원래 서울 사는 홍길동인데 부산에 와서 투표를 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 일련 번호지는 누구한테 발급됐는지 아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 피고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통합선거인 명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여우 편에다 호랑이 만난 격으로 간다. 아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이라고 하니까 그거 피하려고 아예 이제 1100만 명, 1172,310명이 이게 통합 선거인 명부에 기록이 안 남는다고 주장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100만 명 그 사람들의 그 투표 내용이, 투표 선거 그 현황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전투표라는 거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전산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가 어디 가서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거 지금 1100만의 족보가 없는 거예요. 투표용지가요. 이게 바로 뭡니까? 부정선거에 아주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고. 정확합니다. 어떻게 이런 선거 관리를 해놓고는 대통령 선거를 했다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지금 이번에 이 답변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준비 서면을 내면서 이 내용들을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없어진 용지가 이제 그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 없는 용지 이것만 찾으면 이제 우리가 이거 소송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용지는 완벽하게 없앴다면 이제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번에 그 투표 용지가 아니라 개표장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해서 선관위가 자신 있다고 내놓은 그 용지 속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첫째 뭡니까? 일련 번호를 떼라 했는데 안 뗐습니다. 그 위반이죠. 맞습니다.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말라 했는데 했죠. 이거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 그 다음에 비밀 투표해라 했는데 비밀 투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거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얘네가 지금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요. 또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선거법 제가 이제 또 위반사항 하나 더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기 지금 투표관리관 도장 찍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도장 찍은 게 아니에요. 인쇄를 했어요. 인쇄. 자, 법은 분명히 뭐라고 돼 있습니까?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으라고 돼 있습니다. 아, 도장 찍으라는 걸 왜 인쇄를 합니까, 이거? 뻔뻔스럽게. 맞아요. 나왔는데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국민 여러분, 왜 투표관리관이 왜 도장 찍으러 할까요? 한 선거구에 가면 투표관리관 한 70명씩 임명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70명씩 그 돈 주고 그 투표관리관 임명해가지고 왜 도장 찍으러 갑니까? 그 선거인한테 주면서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진짜 투표용지다라고 증명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인쇄돼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이게 이 투표관리관이 확인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개표장에 나왔는데 보면 투표관리관이 확인하고 준 건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다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법에서 도장 찍으라고 되는 걸 도장을 안 찍습니까? 도장 찍으면 도장 찍어야죠. 법대로 해야죠. 근데 법대로 안 하고서는 겁니다. 그럼 공직선거법 127조 1항이 위반이 명백하게 되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헌법 67조 1항을 계속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헌법 67조 1항에는 대통령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밀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그 비밀 투표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선거인을 알 수 있는 표시가 투표용지에 붙은 채로 이게 개표장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거제도에서 개표장에서 찍은 투표용지입니다. 이렇게 일련 번호가, 바코드가 이제 개표장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헌법 위헌, 헌법도 위반했고 공직선거법도 위반해서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전혀 모른다는 거죠. 아예 이거를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중대한 이렇게 위헌과 위법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중대한 사실을 왜 우리 언론들은, 우리 방송들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 이거 엄청난 이거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8월 3일 날 우리가 이제 피고 측에 답변서를 받아 보니 답변이 왔습니다. 자, 이게 위헌이다. 우리 선거인을 알 수 있는 표시가 투표용지에 붙어갖고 개표장까지 갔으니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이제 피고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냐? 왜 일련 번호를 떼지 않았느냐? 자, 일련 번호를 떼지 않은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일련 번호를 떼지 않은 건 어떤 위반이냐? 공직선거법 151조, 151조죠. 157조 2항. 공직선거법 157조 2항에 보게 되면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라 이렇게 아주 딱 선거법 157조 0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번에 바코드를 떼지 않은 것은 바로 뭐다? 일련 번호를 떼지 않은 거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련 번호를 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에서 일련 번호를, 사전투표에서는 일련 번호를 바코드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바코드인 일련 번호는 어떻게 된다? 떼어져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일련 번호를 안 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헌 위법이 됐는데, 그러면 공직선거법 떼라는, 일련 번호를 떼라는 것도 위반했으니까 157조 2항, 공직선거법 157조 2항도 위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67조 1항도 위반했습니다. 또 선거인을 알 수 있는 추정하는 그런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146조 3항도 위반했습니다. 벌써 공직선거법을 몇 개나 위반했습니까? 이렇게 위반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보니까, 자, 교부 시 절취를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선관위, 피고 측 답변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일련 번호지를 절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감축하여 투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제 이 답변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한숨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사전투표는 이틀에 했습니다. 5월 4일과 5월 5일 양일간의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이게 가보면은 투표장이 한산해가지고 선거인 한 명 오면은 그냥 빤히 쳐다볼 정도로 할 일이 없어서 한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부족이다, 인력 부족이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전투표는 1100만, 1107만 2310명이 투표했다 이렇게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날은 그 몇 명이 했냐?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했어요. 단 하루에. 이틀에 걸쳐서 1100만, 한 550만 할 때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서 1년 번호를 안 뗐고 하루에 5월 9일 날 3천만 명 이상을 처리해야 될 때는 1년 번호를 다 뗐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변명입니까 이게? 이런 변명을 하는 지금 답변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도 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밀투표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구차한 이유로 위반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걸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 QR코드에 기재된 1년 번호를 안 뗀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뗐냐? 요 QR코드는 이렇게 새카만 네모난 모양이니까 이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를 뗄 필요가 없었다. 충분히 이거는 비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통합선거인 명부에도 기록이 되지 않는다. 해서 1년 번호로 특정 선거인을 찾는 게 시스템상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요 이제 핵심입니다. 이 답변서의 이제 핵심인데 오늘 요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자, QR코드에 기재된 1년 번호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 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여기 이제 용지를 제가 놓고 여기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나온 번호냐 하면요. 요 QR코드를 스마트폰에다가 QR코드 리더기라는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거 바로 확인됩니다. 이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용지는요. 우리 개표 참관인들이 얼마든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뭐 이번에 19대에서 이 부정선거 내용을 이제 파악했지만 이렇게 많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런 선거를 뭐 당선에 영향을 주네 안 주네 표차가 표차가 났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게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선거 무효의 일반적 법리 이거 제가 봐서는 이번 소송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거 피고 새끼가 이 또라이 새끼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이번에 우리는 비용지가 이게 선거에 뭐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번에 공직선거법의 위반 내용들은 정말 선거에 현저한 영향을 주고요. 이렇게 법을 지키잖아. 도장 찍으라는 거 찍지 않고 1년 벌어라는 거 띄라는 거 안 띄고 이러므로 인해서 완전히 그 사라진 용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통합선거인 명부, 전산명부에 남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현저히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다가 아니라 현저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증거 확인 신청들 더 들어가면 또 이제 더 위법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준비 서면 내고 한 번 더 추가적인 그 위법 사항들이 나오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투표 용지가 개표를 하면은 투표 용지가 길다랗지 않습니까? 길다란데 그게 통상 투표함에 집어 넣을 때는 다 접습니다. 그죠? 긴 걸 그냥 넣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지. 그런데 개표를 했을 때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든 돌아다니는 그걸 보면은 투표함에 그냥 다 피어진 용지가 겹겹이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뭉태기로 나오는 게 전부 문재인 후보가 찍힌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그게 바로 그 부정선거에 교체된 투표용지 아니겠습니까? 사전선거에는 없어진 용지가 대신 그걸로 대치돼가지고 한꺼번에 접지도 않고 그냥 한꺼번에 문태기로 집어넣었다는 그런 결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충분히 그렇게 바꿔치기 된 가짜 용지가 접지도 않고 뭉태기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우리 심증을 갖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 다른 현격하게 위법한 내용을 주장하다 보니까 조금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것도 관심 있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 예, 저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의 김재용 회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총체적인 부정선거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정선거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열거를 해보니까 한 7, 8가지가 됩니다. 총체적 부정선거인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저 회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면은 지금 유튜브 생방송을 보시면서 시청자께서 지금 이번에 중앙선관위에서 온 답변 내용 그 내용 일체를 인터넷에 올려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예, 그거를 좀 이따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경기 하남의 박희정 여사도 광화문의 동아면서점 앞에서 지난번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이분이 이제 참관으로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박희정 여사의 하는 얘기가 왜 이번에 선거용지가 그 투표용지가 2가지냐 중앙선관위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지나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월 4일, 5월 5일 한 이 투표용지가 무효가 됐다는 것에 분개를 해가지고 이분이 나오셔서 양심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 김재용 회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번에 중앙선관위에 4단체만 이렇게 그 선거 무효 소송을 하셨는데 각계각층의 제 단체장들과 충분히 한번 협의하셔서 이거를 대국민들에게 한번 알려서 모든 국민들이 이거를 발벗고 나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팩트를 알고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 단체와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실 것이며 그리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게 이제 개표장에서의 그 동영상들, 증거 사진들을 이제 접하실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또 공직선거법을 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비교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아주 쉽게 그 개표장에 나와 있는 사전투표 용지가 법에 위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힌트만 드린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한번 법조문들을 살펴보시고 그 법조문에 맞게 했는지, 예, 그 어떻게 법조문에 맞지 않는 선거 관리가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답변서의 내용을 공개하라. 이거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법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 누구나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예, 기회가 되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질문. 네, 네. 없습니다. 저